안녕하세요. 2학년 A반 최희연입니다. 지금부터 총이치 기공학 이론 구조차의 주제 PKS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5번 대처의 적응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대처의 적응증에는 먼저 싱글 컴플릿 덴처, 그 다음에 치아가 미발달증에 걸렸을 경우, 그 다음에 국의 파열이나 외과적 결합 결점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치아의 마모가 심한 경우, 다음 무치아 환자의 임플란트에 이용될 수도 있고요. 똑딱이 덴트라고도 하죠. 그 다음 잔존대 치아가 구수의치의 치료에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5번 대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5번 대처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자의 심리적 안정감과 잔존 치조골의 적은 흡수, 그 다음 지지 능력이 우수하고, 그 다음 촉과 식별이 우수하고, 의체 유지 및 안전성이 증가도 있습니다. 또한 총이치에 비해 저작 기능이 우수하고, 그리고 신미성으로도 우수하고, 그 다음 임상 소식과 기고 과정이 좋고, 특히 당뇨병 환자의 그런 경우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근의 동요를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5번 대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치를 장착한 후 5년 뒤 흡수된 치조골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5년 후에는 6.6mm 정도까지 흡수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총이치에 잔존되어진 루트를 이용한 오버대처를 적용시켰을 경우 치조골의 흡수된 치조골의 형태가 0.8mm이기 때문에 루트 한 개라도 구간 내에 잔존돼 있다면 5번 대처를 사용하는 것이 유지 심미로도 좋지만 치조골의 연도가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5번 대처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대처의 장점을 보자면 장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번 대처는 치근과 치근을 맞대에 바로 연결시키는 스프린트 분무기 효과를 얻어내는 바 어태치먼트입니다. 근데 이 바 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치즈가 칫솔이나 치실 등으로 계속적으로 구강 위생 관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수지 악강 거래에 따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악강 관리가 적을 경우에는 선택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충물 사타 시치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주와 치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5번 대처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대체 형태에 따른 분류를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루트 베이스가 있고 메탈 코핑이 있습니다. 메탈 코핑은 롱 메탈 코핑이고
그 다음에는 미디엄 메탈코핑, 그 다음에는 쇼트 메탈코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대치 형태에 따른 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이 베어 루트 페이스고 그 다음이 메탈 루트 페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오버대체 분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터드 어태치먼트와 파워 어태치먼트가 있습니다. 스터드 어태치먼트는 지득도하게 단투식의 원리라고 보면 됩니다. 메일과 피메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또한 칙은 내와 칙은 외로도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바우 어태치먼트는 지대치의 즉 칙은의 이치 상태에 굉장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우 어태치먼트입니다. 그러나 묶어주기 때문에 상당한 지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입니다. 즉 키퍼라고 하는 자성체와 마그네틱 어셈블리에 서로의 끌어당기는 흡착력으로 유지력을 얻어내는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입니다. 이 세 가지 어태치먼트가 오버대체의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터드 어태치먼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세 개의 치간부를 잘라내고 거기에 메탈 코핑을 씌우면서 메탈 코핑 상단에 메일 파트를 부착하고 이게 프라이머리 파트이고 그 다음에 덴처 파트에 가처성 세컨 덴처 파트의 피메일 파트 즉 덴처가 구간 내에 치근부로 장착되었을 때 덴처 내면 속에 위치되어 있는 피메일 파트가 구간 내 잔존된 메탈 코핑에 메일 파트로 끼워지면서 유지력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스터드 어태치먼트 개개 치근에 매피멜이 끼워지기 때문에 지대치의 치근 상태에 별다른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바 어태치먼트 보면 바의 프라이머리 파트 그 다음에 오른쪽이 라이더가 박혀있는 바에 끼워지는 라이더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두개 라이더가 4개가 박혀가 있는데 이게 끼워짐으로 인해서 유지력을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덮지 않고 오픈해버리는 그런 오버대처의 수식으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스터드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오버대처입니다. 보면 위에 사진 보면 칙은 한 개에서도 이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오버덴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입니다. 자성 어태치먼트라고 하는데 아래 사진이 프라이머리 파트로 치근에 자석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키퍼와 자성체의 흡착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성 어태치먼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국장이다. 아침에 밥좀 까먹어라. 네, 저 지금 숙제 과제하고 있어요. 청국장에 과제하고 있어요. 수업을 하고 제 손에서 갑자기 이
이게 아프리카 TV의 단점이죠. 중간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끊지 못하는 게 아무래도 이 아프리카 TV의 단점이라고도 볼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오버대체 시류수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대치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대치의 값 쓸모없다 생각되면 발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대치 치주 치료를 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지대치를 치간부를 잘라내고 근간 치료를 이루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템포러리 임시치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코핑을 완성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오버대체 PGH를 완성해주는 것이 오버대체 치료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치간부는 보면 이렇게 우식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상실된 모습을 볼 수 되겠습니다. 하지만 치근부는 튼튼하게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치근부를 잘라내고 신경치료를 통해 살려내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치료 순서를 제작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대치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상황하게 수지악관 거리를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하고 상하 수지악관 거리는 어태치먼트의 선택 시 구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지 악관 거리가 3mm밖에 안 된다면 이 3mm의 악관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어태치먼트 6mm짜리를 선택해서 진행한다면 1차 치관부에 부착되어지는 프라이머리 파트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 세컨더리 덴처를 제작할 때 이미 6mm의 안에 레지치를 배열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지 악관 거리를 구겨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악공에 따른 선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임로, 그 다음에 유지, 리테이션, 그 다음에 안압형과 비안압형의 어떤 오버대처를 선택해야 할 것인지를 이 모든 게 오버대처 제작 시 고려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지대치 선택에 대해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대치의 치주건과 너무 불량한 경우에는 고경이 낮은 어태치먼트를 선택해줘야 합니다. 지대치 치주건과 너가 좋지 않을 때에는 고경이 높은 어태치먼트를 쓰게 되면 그만큼 치주 관리에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고경이 낮은 어태치먼트를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보면은 스타저 어태치먼트는 지대치 치근의 위치 상태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지만 이 지대치의 위치 상태에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만약에 바 타입의 경우에는 바가 직선으로 위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3번, 3번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겠지만 K9과 K9이 있는 경우에는 바가 연결되겠지만 이러한 경우에서도 1소구치, 2소구치를 연결한다면 너무 서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의지전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 어태치를 어태치하지 말고 이런 스터드 어태치먼트를 개별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스터드 어태치먼트는 대각선으로 위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직선으로 마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삽입로를 보겠습니다. 이치 사행의 삽입로와 어태치먼트의 부착이 위치되어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의치상의 삽입로와 관계없이 우치상의 부착 위치를 진행했다면 1차 파트에 덴처가 들어가면서 의치의 삽입로가 서로 언밸런스 되어 있기 때문에 끼워지는데 많은 문제점과 또는 끼워지는 과정에서 과도한 족이 접촉되는 부위에서 마찰력에 의해 유지력 저하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삽입로에 따른 이 내부의 메일과 피메일의 부착 위치가 일치되어져야만이 현재 위치가 1차 파트로 날아걸릴 때 문제없이 원활하게 유지장치에 들어날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유지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텐션, 즉 유지입니다. 액티베이션이란 피메일 파트로 가정했을 때 가운데를 눌러주면 피메일 파트가 좀 더 액티베이션, 오므로드는 하사표 반영으로 오므로들기 때문에 메일 피메일이 조기 접촉 시 마모에 따른 만큼 피메일 파트가 오므러지기 때문에 유지력이 다소 보강되어지는 액티베이션과 너무 타이트하다고 하자면 공구를 집어넣었을 때 하사표 반향으로 다소 벌어지기 때문에 유지력을 다소 좀 더 감소시킬 수 있는 디액티베이션, 이러한 유지력 조절 범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일과 피메일 사이에 이 디스크를 끼워진 채로 종합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디스크를 빼내면 이 디스크의 공간만큼 메일과 피메일이 서로 만나지 않는 상태에서 덴처가 제작되었기 때문에 이 디스크 공간만큼 의치상의 기능 등이 허용되어지는, 즉 완합의 기능으로 연결되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돌보비 어태치먼트 리지먼트 타입입니다. 이는 다르게 디스크가 없는데 이건 비완합의 리치 타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어태치먼트 조인트와 유니트 타입을 설명하겠습니다. 아까는 리지언과 리지언 타입으로 나눴지만 이번에는 조인트와 유닛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 공간이 있는데 거의 공간만큼 기능 운동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 덮개만큼 레지투너 가정에서 스페이스로 끼워지기 때문에 이 두께만큼 라이더와 바 사이의 공간만큼
실제 의치상에서의 기능 운동이 허용되어지는 완합의 바어태치먼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어태치먼트는 리질리언 타입이라 하지 않고 바어태치먼트 조인트 타입이라고 합니다. 돌돌바 어태치먼트라고 합니다. 다음을 보면은 어떠한 스페이스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리지드 타입으로, 이는 유닛 타입으로고, 바어태치먼트에서는 유닛 타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는 돌돌바 어태치먼트이고, 그 다음에 바와 라이더 사이에 끼워지는 레귤러스 타입의 바어태치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리질리언트 타입과 리지드 타입의 뜻이 고려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네시스 발생되는 교합압을 지대치로 줄 것인가 산호치를 줄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즉 교합압을 어느 쪽으로 보낼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악공에 따라 선택할 때입니다. 악공에 따라서 선택할 때에는 상하하에는 모두 오버덴처를 적용해야 합니다. 상하에는 리지드 타입, 하하에는 리질리언트 타입을 해줘야 한다. 그 다음에 상하이 자연치유일 때와 하하이 오버덴처일 때입니다. 이때는 리질리언트 타입을 적용하며 상하 동시 적용은 금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합체가 총일치의 경우에는 약간 동쪽으로 보기 때문에 반대쪽으로는 리지드 타입의 어태치먼트를 선택해 줘야 합니다. 오버덴처 어태치먼트를 선택할 때 기네시스 발생되는 교합을 지대치유로 보낼 것인지 잔조치 치료제를 보낼 것이냐에 따라 리질리언과 리지드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 선택 사항은 일단 악공에 따라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상하계 모두 오버덴처의 경우 상하계는 리지드 타입, 하하계는 리질리언트 타입을 써주고, 그 다음에 상하계 자연치유이고 하하계 오버덴처의 경우에는 리질리언트 타입을 써줍니다. 그 다음 대합치가 동쪽이 총일치라고 할 때는 리지드 타입의 어태치먼트를 선택해 주는 것이 어태치먼트의 기능에 따른 선택시 고려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버덴처의 배경적인 부분을 배웠고요. 이제부터 더 자세하게 스타터 어태치먼트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타터 어태치먼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파트에 치근이 3개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메일 파트와 필메일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탈 코핑의 메일 파트를 소더링 붙이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직접 치간부를 잘라내고 치근에 신경치료를 한 다음 이렇게 기성, 즉 루트와 메일 파트를 이용하는
지자 시그널이 고정시켜 이용되어지는 돌보 로텍스 어태치먼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굳이 기공실의 도움 필요 없이 치료실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어태치먼트입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를 웨스코펜에 끼워넣고 주주에 의해서 메탈코핀과 포스트를 같이 연결하는 캐스팅온 테크닉으로 이용되어진 키날 포스트입니다. 아까 스터드 어태치먼트에서 언급했지만 어태치먼트 비완합의 어태치먼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일과 피메일 사이에 전혀 공간이 허용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이크로픽스 어태치먼트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간이 전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완합의 어태치먼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스터드 어태치먼트의 취사의 기능 운동이 허용되어지지 않는 비완합의 어태치먼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어태치먼트의 단면도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 부분은 피메일 파트입니다. 피메일 파트 내부에 이런 와이어가 하나 들어있는데 이 와이어의 역할은 피메일과 메일 파트로 들어올 때 이 와이어가 음영체 속에서 숨어 있다가 메일 파트 중간쯤 넘었을 때 음영체가 나왔을 때 이 숨어 있던 와이어가 메일 파트 음영체를 딱 빠져나오면서 걸어지는 유지력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피메일 사이에 디스크 공간이 있는데 이 디스크가 위치되어지고 그 레진이 들어와서 중합이 되어지고 나면은 이 공간만큼은 메일과 피메일이 접촉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제작되어지기 때문에 이 디스크를 빼내버리면 실제 구간에서는 그 공간만큼 기능 운동이 이루어지는 리질리언트 타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도돌비 어태치먼트라고 합니다. 달보비 어태치먼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이크로픽스 어태치먼트인데 이는 비완합의 리지트 타입 어태치먼트입니다. 즉 메일과 피메일에 어떤 것도 게재되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기능 운동이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액티베이션은 유지력이 좀 더 높아지는 거고 유지를 다소 풀어주는 것을 디액티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스터드 어태치먼트 유지력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재는 플라스틱이 아니고 금속이기 때문에 버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조절형이 아니고 교체형이라고 한다면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유지력이 떨어진 덴처 내면 속에 피메일 파트를 떼어내버리고 교체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유지력이 저하된 덴처의 피메일 파트를 이 동그란 라운드볼로 이렇게 삭제해주고 그 다음 새로운
파트를 진행해 주면 됩니다. 그럼 메일 파트에는 화이트, 오렌지, 블루, 그린인데 그레이, 블루, 오렌지, 화이트 순으로 유지력이 점차 확대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필메일 파트에 껴져 있는 이 기둥 부분이 화이트에서 그레이로 갈수록 조금 더 확대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금속의 코팅에 플라스틱의 필메일이 들락거리며 마모르가 다행히 플라스틱에서 빨리 올 수밖에 없는데 이 유지력에 따라 교체할 수 있게끔 컬러별로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오버대처의 스터드 유지력 저하에 따른 교체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교체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쓸모없다고 합정이 된다면 핸드피스에 이 공구를 꽂고 덴처 내면 속에 끼운 다음에 핸드피스를 돌려버리면 이 가운데의 기둥 부분만 딱 잘라내어지게 됩니다. 그럼 잘라내게 되면 이 기둥 부분에 이 에리아 익스플로러 등으로 제끼면 기둥 부분이 잘라져 왔기 때문에 이 바깥에 위치되어지는 기구에 의해 걷어낼 수 있습니다. 즉 쿼터버로 이 블랙메일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이 공구를 이용해서 새로운 걸 교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팅 툴로 메일 파트를 위치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터드 어태치먼트 다음은 스티치 어태치먼트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태치먼트의 청소 및 휴대 관리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지대치 위치 상태에 관계없이 위치를 제작할 수 있고 발거할 경우 총위치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자의 만족도 또한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드 어태치먼트는 간단히 정리해서 총위치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오븐전의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직 악한 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소 로스만이나 어태치먼트라는 1.2mm의 VD가 적은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대치 시술 공간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의체사항의 삽입로에 대한 것을 알아야겠다. 의체의 삽입 방향과 어떻지 못해 부착이 일치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치근을 가진 두세 개의 지르체에만 이용되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세 개의 치근에다 다 유지 기전을 치는 게 아니라 좌우만 사용하고 하나는 그냥 슬리핑, 잠재운 다음에 어느 한쪽에만 문제가 되어지면 이쪽 끼워진 어태치먼트를 잠재워진 슬리핑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장기간 진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인자치근의 경우에는 경과 한 개의 치근에 마스터드 어태치먼트를 이용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류차 픽의 위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했는데 그 중에서 오버덴처의 전체적인 부분을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더 세부하게 스터드 어태치먼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되게 어렵기만 한 어태치먼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봄으로써 좀 더 어태치먼트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지금이라도 더 자세히 알게 되어서 되게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유차 초니치 기구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